도다리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이번에 도다리를 이용한 요리는요, 바로 도다리 라따뚜이입니다. 도다리 라따뚜이. 네. 라따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떤 요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프랑스식 야채 스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채 스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라따뚜이는 물이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수분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도다리를 이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법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준비한 도다리는 살만 발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껍질 부분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껍질을 사용할 때는 비늘 부위를 올바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도다리에 후추, 파슬리 약간, 이렇게 도다리의 밑간을 지금 파슬리와 후추와 소금을 통해서 밑간을 네, 끝냈습니다. 간을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요, 약간의 살균 소독도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밑간을 해주셨으면 여기에 밀가루를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밀가루를 발라주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전분가루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전분가루는 약간 튀김 같은 식감이 나서요, 이 라따뚜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도다리를 지금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주는 이유는 노릇하게 색을 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튀김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따뚜이의 기본 재료가 될 채소를 손질해 줄 차례인데요. 채소 종류는 여러분들 계절 채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호박과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박, 가지 반 뚝 우우우우우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가지, 호박도 반으로 잘라서 네. 준비를 해주십니다. 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꼭지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안에 씨 쪽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라따뚜이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분이 네. 이 스튜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 부드럽게 채소를 찌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수분이 많은 씨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편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재밌게 써시네요.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이게 막 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엣지 있게 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네. 가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네. 썰어주십니다. 가지는 호박처럼 수분이 많은 부분이 없나요? 원래 가지는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거를 하게 되면 먹을 부분이 없어서 가지 정도는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도 똑같이 지그재그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가지, 호박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바로 피망인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피망을 사용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파프리카도 먹기 좋은 크기로 간편하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충대충 썰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그재그로 사선을 넣어서 네. 이쁘게 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네,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홀토마토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재료 준비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고 간단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마늘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늘도 살짝 눌러서 항상 하는 거죠, 저희가. 네. 마늘의 향을 돋궈주기 위해서 살짝 칼로 이제 눌러서 네. 자, 팬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오일 역시 마늘 중앙 부분에 살짝만. 네. 좀 매콤한 향도 낼까요, 저희? 좋은데요? 네, 그럼 매콤한 향을 내기 위해서 고추. 가시거이 고추도 이거 잘라서 넣어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반만 잘라서 넣어주시면, 더 모양도 살릴 수가 있고 이쁘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마늘이 볶아지기 시작을 하면 썰어놓은 재료들을 모두 넣어주십니다. 네. 모두 한꺼번에. 여기다가 타임. 타임이요? 네, 타임이라는 허브 가루예요. 네. 이 생선 요리 등하고 잘 어울리고요. 바질 가루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향신료, 다른 향신료를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더 맛있게 요리를 즐기시길 원하신다면요. 그 식재료하고 맞는 허브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도다리와 함께 요리를 하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향신료를 네. 사용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소를 볶아줄 때 쌀을 한 큰술, 생쌀을 한 큰술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쌀이요? 네. 생쌀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생쌀을 넣고 볶아주게 되면 이 라따뚜이가 채소에서 수분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아. 아주 적당한 상태의 채소 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쌀이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또 다른 채소에서 부분이- 흘러나온 네네네. 수분을 쌀이 대신 흡수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지 않는 거죠. 쌀은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면 넣고 되겠습니다. 살짝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방울토마토는 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볶아주시다가 네. 여기에 바로 홀토마토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홀토마토. 어머. 네, 홀토마토를 넣고 나서는 채소가 익을 때까지 푹 쪄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냄새 나요, 벌써. 그죠, 그죠. 되게 이제 잘 이제 구워진 채소의 향도 올라오고 있고요. 홀토마토 덕분인지 약간 토마토 스프 같은 냄새도 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 고추도 넣어주시는 거죠. 살짝 매콤한 맛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추를 넣어줬고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월계수잎을 넣습니다. 이 월계수잎은 삼계탕에서 대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잡내를 잡아주고 또 이 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리를 이제 거의 다 끝낼 때쯤 하나를 이렇게 탁.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채소가 쪄질 동안에 도다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다리는 지금까지 저희가 요리한 것과 별개로 지금 굽는 거죠? 네네. 도다리는 오일과 버터를 섞어서 둘러주시고요. 왜죠? 아, 이거 왜냐면 버터와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버터 자체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타요. 네. 그런데 오일을 섞어주게 되면은 이 타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네. 버터가 쉽게 타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면 도다리를 익히기에 아주 좋은 상태의 오일입니다. 버터의 향긋한 향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끓는 점이 너무 낮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가지를 섞어줍니다. 팬의 온도가 올랐으면 네. 여기에 버무려 놓은 도다리를 도다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둘, 셋. 굉장히 향긋하면서 약간 고소한 네. 도다리 구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정말 맛있는 도다리 요리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늘까지 같이 구워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실 때 비늘을 사온 상태라면은 그때는 비늘을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정에서 비늘을 벗기는 일이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프랑스식과 도다리의 조화라 좀 상상이 가지 않는데 네. 손요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서양에서도요. 네. 유럽 쪽 사람들은 이 도다리, 가자미과의 생선들을 많이 먹고는 하는데요. 오.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야채찜과 도다리를 함께. 보세요, 이거. 이 도다리 말리는 거 보세요. 잘 익고 있어요 지금. 네. 노릇노릇하게 지금. 네. 보기에도 너무 이제 예쁜 색깔로 구워지고 있네요. 절대 처음부터 강불에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강불에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 기름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도다리가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중불에서 서서히 익히고 또 한쪽에서는 라따뚜이 야채찜을 서서히 또 익히고 네네네. 있고요. 네, 이렇게 도다리는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너무 익히시면 자칫 도다리살이 질겨지거나 부서질 수 있으니까 네.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한번 채소찜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채소찜이 물기가 지금 하나도 없이 맛있게 익어지고 있죠? 네네. 그랬을 때 마무리할 때 수분을 약간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채소에서 이 채소즙이 네. 빠져나오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익었나 확인을 해볼까요? 토마토를 살짝 찔러주시면 토마토가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게 익은 채소찜은 접시에 예쁘게 옮겨 담아주시고.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따뚜이라는 요리인 거죠? 네네네. 이 라따뚜이라는 요리에 바로 도다리 구이를 곁들여 드시는 거죠.
그 조화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실 외국에서도 뭐 이제 라따뚜이와 함께 가자미류의 생선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나요? 예, 꽤 많아요. 가자미뿐만이 아니라 농어라든지 혹은 또 용류를 곁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 이제 노릇하게 구워진 잘 도다리를 구워진 도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려주시는 거죠. 이 도다리살이 굉장히 예민해서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수저 같은 거로 잘 퍼서 네.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잘 네. 부서지지 않게 예쁘게 옮겨 담아 주시면. 와!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 완성이 됐고요. 지금 채소들과 지금 토마토 향이 확 올라오면서 네, 지금 버터로 구운 도다리까지. 그렇죠. 아, 진짜 오감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와! 도다리 라따뚜이 손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